봅니다. 27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x가 누구냐? 로그 7의 64래요. 됐죠? 읽으셔야 돼. 로그 7의 64. 그럼 우린 얘를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로그 7의 64라는 이 수는요. 7의 몇 제곱하면 x만큼 제곱하면 64가 되는 숫자다. 됐죠?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7의 3분의 x제곱 구하라고 했거든. 자, 참고로 64는요. 4의 몇 제곱? 세제곱이죠. 그럼 다시요. 7의 x제곱이 4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양변에 여러분들이 3분의 1 거듭제곱 해주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7의 3분의 x제곱을 말할 수 있네요. 몇입니까? 4.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5번, 6번이고요. 자, 문제 보시면 5번입니다. 다음 로그로 써져 있는 값이 정의 되도록 우리는 정수 x의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다시요. 로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밑이 누구냐? 2x-5죠? 일단 밑 조건 만족해야 되겠네. 0보다 커야 됩니다. 당연히 밑에 오는 2x-5는 1이 오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x는요.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고요.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x는요. 누가 오면 안 되죠? 3이죠. 3이 오면 안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밑조건. 그러면서 동시에 진수 조건. 진수입니다. x제곱 더하기 2x-8이죠? 이거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인수분해 됩니까? 네, x 플러스 4, x-2가 0보다 크다 되네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2보다 큰 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조건도 만족하고 진수조건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밑조건부터 2분의 5보다는요 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빼야 돼요? 플러스 3은 빼야 됩니다. 이게 밑조건. 두 번째 진수조건입니다.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애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2보다는 큰 애가 와야 됩니다. 됐죠? 1층과 2층으로 구별해서 쌓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야? 1, 2층 모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결론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다? 2분의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 또는 3보다는 큰 수가 오면 되겠죠. 자, 이 범위에 있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제일 작아요? 4네요. 끝. 그래서 밑조건, 진수조건, 알맞은 x의 범위 말해주시고 2차 부등식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이야기. 다시 또 뭘 봐야 돼요? 밑조건 봐야 되겠죠? 밑에 오는 k는 0보다 어때? 커야 되고 k에는 1이 오면 안 돼요. 두 번째 진수조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k라고 써있네. 이거 0보다 항상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럼 x에 누굴 넣든 항상 다음 2차 부등식 성립해야 됩니다. 됐을까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차 앞에 계수 보겠습니다. 양수죠. 그럼 윗볼록, 아랫볼록. 얘기해 주셔야죠.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됐죠?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k.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x자리에 누굴 넣어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나오는 이 점들의 y좌표죠. 함수값 다 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x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럼 다 0보다 큰 거 맞지? 0도 안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다시 말하면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다음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이 누구니라고 했을 때 실수는 안 보인다. 그럼 x축입니다.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죠.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k를 0 만드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빨리 갈게요. 판별식 바로 보면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그럼 k 묶어서 인수분해 가능하죠? 2차 부등식 k값 얘기합니다. k는요 0보다 크고 8보다 작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요거예요. 진수 조건, 미 조건 다 만족하는 k값을 세면 됩니다. 그 중에 정수만요. 그럼 일단 0은 안 세겠고요. 1도 빼라고 했죠? 그럼 누구부터 세면 돼? 2, 3, 4, 5, 6, 7까지만 세면 되죠? 몇 개요? 네, 6개가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일단 28페이지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또 까먹었을 거죠? 자, 로그 성질입니다. 망했다. 잉크가 없다.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로그 성질, 얘를 우리가 기본 성질이라고 부르죠. 로그에서의 기본 성질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및 변환 공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뭐야, 잉크 텄다. 및 변환 공식. 밑을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밑이 다른 로그끼리 연산을 하는 경우 혹은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밑 변환 공식을 얘기해 드릴 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두 로그의 곱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로그끼리의 곱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곱하는 법을 내가 할 줄 몰라. 어떤 상황이었냐? 한 로그의 진수가 다른 로그의 밑이랑 같은 상황. 그러면 약분한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애들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로그 A의 C 이렇게 돼요. 증명과정은 지난 수업 영상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끼리 더하거나 혹은 곱하는 상황에서 밑이 달라? 그러면 뭐 해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밑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죠? 밑변환 공식 써드리면 이렇게 돼요. 로그 A의 A의 B라고 있으면요. 우리는 얘를 새로운 밑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분수 형태로 바뀌어요. 분모 분자로 나옵니다. 밑에 있던 요 A는 분모의 진수로 갈 거고요. 요 진수 B는요. 분자의 진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그 새로운 밑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뀐다는 거. 됐죠? 됐죠? 역시 마찬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밑이 서로 똑같다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요렇게 밑을 변환해서 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끝나지 않았죠? 만약 밑이 B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로그 B의 A분의 분자는 로그 B의 B니까 1로 바뀌겠죠? 그래서 밑진수를 바꾸면 역수와 같다. 라는 표현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운 게 여러분들 추가 성질 배웠죠? 자, 추가 성질 배웠습니다. 추가 성질은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로 넘어가야 보일 겁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서 추가 성질 한 번씩 쓱 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있는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끼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어요. 근데 밑이 전부 다 몇입니까? 3으로 동일합니다.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할 수 있습니까? 네! 됐죠?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3에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54 루트 3 곱하기 2분의 3 됐죠? 어차피 싹 곱하면 되잖아. 밑이 똑같으니까요. 그럼 약분됩니다. 약분되죠? 몇입니까? 27이네요. 자, 다시 쓸게요. 로그 3에 81 루트 3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 끝까지 갑니다. 81이에요. 3의 몇 제곱? 3의 4제곱. 루트 3입니다.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맞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3의 몇 제곱? 2분의 9제곱. 됐니? 안 끝났습니다.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실수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9에 로그 3의 3만 남는 거죠. 됐을까요? 로그 3의 3 몇인데요?
그러면 답은 몇이다? 2분의 9입니다. 끝. 됐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자, 다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오른쪽 보세요. 자, 밑이 몇인 로그입니까? 전부 다 10입니다. 근데 일단 빼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얘예요. 앞에 2를 곱한 애가 보이죠? 자, 로그 앞에 실수배 곱했습니다. 이거 뭐 하면 돼?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올릴 수 있죠. 맞나요? 다시 씁니다. 로그 10의 루트 5입니다. 5의 2분의 1제곱에서 빼죠. 로그 10의 2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2의 제곱. 됐을까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2 곱하기 루트 2죠?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뭐 해줘?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2분의 3이요. 괜찮을까요? 자, 갑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니? 라고 하면 일단 앞에 있는 로그에서 뒤에 있는 로그를 빼기로 했죠? 밑이 같으니까 분자, 분모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10에 5의 2분의 1제곱이 분자에 2의 2분의 3제곱이 분모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이 10인 로그를 더하고 있죠? 그럼 뭐 해주면 돼? 2의 2제곱을 진수에 곱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할게요. 로그 10에 5의 2분의 1제곱이 있고요. 자, 얘가 분자고요. 얘는 분모입니다. 맞나요? 분자, 분모입니다. 그럼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되니? 빼면 되죠? 2에서 2분의 3 빼면 되네요. 그럼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만 남겠죠? 자, 묶어서 볼게요. 로그 10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괜찮을까요? 5, 2, 10. 2분의 1, 2분의 1. 괜찮니? 지수법칙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 얘 몇입니까? 2분의 1이겠네요. 끝. 됐어요? 2분의 1 앞으로 날라오면 로그 10의 11이니까요. 됐을까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자, 다시 우리 거듭제곱에 올 수 있는 새로운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산이 조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연습시키는 거는요. 시간을 보고서 시킬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3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표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을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곱하고 있어요. 자, 로우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곱하는 거 알려준 적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우끼리 곱하거나 혹은 밑이 다른 로우끼리 더하거나 빼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 밑을 변환하면 됩니다. 됐죠? 끝이야. 밑을 변환해서 다시 보면 됩니다. 자, 밑을 변환하려고 볼게요. 앞에 있는 로그는 밑이 몇입니까? 2죠. 얘는요? 3이고요. 얘는요? 5입니다. 밑을 변환할 겁니다. 그럼 어떤 밑으로 변환할지 우리 결정하면 돼요. 연아야, 밑 누구로 바꿀래? 2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때 바꾸는 밑은요. 그냥 밑 조건 만족하는 아무 숫자면 다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애들 있어? 선생님 밑 1로 할래? 이런 애들 있어? 안 돼요. 밑 조건 1이 오면 안 됩니다. 0보다 크지만. 맞나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2죠. 2로 바꾸겠습니다. 2로 바꾸는 이유. 어차피 얘는 밑이 몇인데? 2잖아. 그럼 내가 밑을 2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순간 얘는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밑이 2니까요. 로그 2에 25. 그럼 로그 3에 4가 바뀌겠죠? 밑 2로 바꿉니다.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4 곱하기 로그 5의 9죠?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9 바꾸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차분하게 봐주세요.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여기입니다. 25 보여요? 25 보여? 5의 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 얘는 5의 제곱인데 이거 앞으로 뿅 날아가겠네. 맞나요? 그럼 2 곱하기 로그 2의 5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로그 2의 3분의 자, 분자 봅니다. 4가 보이죠? 4는 누구예요? 2의 제곱이죠? 그럼 앞으로 뿅 날아가서 우리 뭐라고 쓰면 돼? 그냥 2라고 쓰면 되는 거네요. 2의 2제곱이 4니까요. 됐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다짐했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곱하기
로그 2의 5분의 9가 보입니다. 2 로그 2의 3. 괜찮을까요? 3의 제곱.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로그 2의 3, 로그 2의 3 약분되죠. 로그 2의 5, 로그 2의 5도 약분되죠. 그럼 남은 건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습니다. 몇입니까? 8이네요. 끝. 정리됐습니다.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그끼리 뭐 하고 있어요? 빼고 있죠? 근데 밑이 어때요? 다릅니다. 얘는 4고 얘는 2예요. 자, 이때 우리 로그에서의 추가 성질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4는요, 2의 제곱이죠. 27은요, 3의 세제곱이죠. 자, 일단 분모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이 거듭 제곱수가 앞으로 날아가죠? 분자로 가요? 분모로 가요? 분모로 갑니다. 밑에 있으니까. 됐음?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수는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실수배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얘만 정리할게요. 2분의 1 로그 2의 27이죠. 됐을까요? 두 번째, 앞에 있는 이 실수배는요, 다시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럼 얘 다시 쓰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27의 2분의 1제곱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추가 성질, 기본 성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는 거야.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 풀면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2의 27이죠. 3의 몇 제곱? 세제곱. 2분의 3제곱이 있음 뺍니다. 로그 2의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루트 3. 됐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진수끼리 나누면 되네요. 로그 2의 3의 2분의 3제곱에서 3의 2분의 1제곱을 나눌 겁니다. 그럼 지수끼리 빼면 되죠? 3의 몇 제곱? 1제곱 되겠죠? 그럼 결론 몇입니까? 로그 2의 3이요. 끝. 됐죠? 이게 답이야.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따라오세요. 보현아. 따라오셔야 돼요. 자. 손등 줘봐요. 손등. 손등.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자, 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면 얘는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자, 지수 자리에 로그로만 뭐라고 써 있는 상황. 그래서 얘부터 일단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다시 쓸게. 지수에 있는 값들 2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15가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실수배 2가 있네요.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진수에는 거듭 제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 로그 2의 5제곱이죠. 거기서 뺍니다. 그리고 더합니다. 밑이 전부 다 동일하네요. 맞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써볼게요. 로그 2의 5의 제곱에서 3을 나누고 다시 여기다 누구를? 15를 곱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3이 약분됩니다. 5가 되겠네요. 다시 쓸게요. 로그 2의 5의 몇 제곱? 세제곱입니다. 됐죠? 자,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크게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로그 2의 5 세제곱값. 됐나요? 그리고 추가 성질에서 배웠던 마지막 이야기 뭐였어요?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값은요. 서로 위치를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해서 쓰면요. 5 세제곱의 로그 2의 2랑 같은 값. 결론은 5의 세제곱 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끝. 마무리하세요. 로그 3의 2를 A라 할 거고요. 로그 3의 5를 B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어진 값을요. A와 B에 대한 문자로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일단 누가 A인지 보세요. 누가 A예요? 로그 3의 2죠. B는 로그 3의 5입니다. 일단 둘 다 공통점 밑이 몇이었다? 3이었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볼게요. 로그 3의 20이죠. 얘도 밑이 몇입니까? 3이네요. 밑이 전부 다 같은 상황. 그럼 이때 로그 3의 20이라는 애를요. 우리는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5로 표현해야 되겠죠.
진수가 2와 5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20 보세요. 20. 5, 4. 좋습니다.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4. 괜찮나요? 미치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려면 5, 4, 20 맞잖아. 그럼 여기서 4는요. 로그 3의 5 더하기 2 로그 3의 2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4는 2의 제곱 앞으로 날라와서. 그럼 끝났습니다. 얘가 누구? B. 얘는 누구? A. 결론 2A 플러스 B. 답이네요.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속 로그 성질 쓰고 있어요. 따라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로그 12에 75가 있는 상황이죠. 자, 보셔야 됩니다. 로그 12에 75예요. 나는 밑이 3인 애들을 알고 있는데 얘는 밑이 12인 로그 값을 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밑이 다르니까 밑 변환. 됐을까요? 자, 밑 변환 씁니다. 로그 3의 12분의 로그 3의 75. 괜찮을까요? 밑 3으로 바꿔서 여기 있는 12는 분모로 75는 분자로 옮겼습니다. 괜찮죠? 밑변환 공식. 그리고 다시 갑니다. 12가 보이죠? 4, 3. 네. 2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이네요. 괜찮나요? 4, 4, 4, 4. 2의 제곱 앞으로. 참고로 얘 로그 3의 3이죠? 몇이에요? 1이네요. 그럼 플러스 1 바로 가자고. 천천히 하세요. 안 되시는 분들. 자, 75입니다. 75 누구랑 누구 그럼 75냐? 25 곱하기 3 맞나요? 25 곱하기 3 맞나요? 그럼 쓸게요. 로그 3의 25 더하기 로그 3의 3입니다. 괜찮죠? 다시 로그 3의 3 몇이라고요? 1입니다. 그럼 더하기 1이네요. 하나 더. 25는요. 5의 제곱이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2 로그 3의 2 플러스 1분의 2 로그 3의 5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럼 로그 3의 2는요. A. 로그 3의 5는 B라고 했으니까 결론 2A 플러스 1분의 2B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다. 끝. 됐습니까? 연합 됐어요? 따라와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다시 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요. 아이고. 자, 5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2의 a제곱이 3이고요. 2의 b제곱이 7일 때 로그 21의 49를 ab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 지금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 말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ab라는 문자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옵니다. 여기 보세요. 2의 a제곱이 3이랍니다. 대답해 주셔야 돼. 지용아, a가 몇인데? 2의 a제곱이 3이야. a는 몇이니? 혹시 머릿속에서 1을 넣어봤어요? 1인가? 혹은 2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a가 누굽니까? 말해야 돼요. 전부 다 a는요. 로그 2의 3입니다. 됐어요? 우리 이 로그 표현을 배우기 전까지는 야 2의 a제곱이 3 나오는데 a 누군데? 몰라? 였다고. 그러니까 뭐해? 모르니까 우리가 정하자고. 그래서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익히자고. 됐어? 분명히 2에다가 몇 제곱해서 3 만드는 값이 있을 거야. 네가 표현을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럼 뭐 해줘? 표현법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잖아. 그게 로그라고요. 따라와. 이게 나와야 돼. 됐음? A는 누구야? 밑이 2일 때 3이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 그럼 서코띠 B는 누굽니까? 로그 2의 7이요. 됐죠? 그래서 나는 A, B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이 몇인 로그로?
2인 로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어. 로그 21에 49였죠. 밑이 2가 아니네요. 그럼 뭐 해줘? 밑을 2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분수 형태로 놓으면 되겠죠. 로그 2의 21분의 로그 2의 49를 말하면 되네요. 됐습니까? 21입니다. 로그 2의 7 더하기 로그 2의 3. 7, 3, 21. 됐죠? 49는요. 2 로그 2의 7. 7의 제곱. 괜찮나요? 그러면 자 A, B 분의 2B 답이네요. A 플러스 B 분의 2B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끝. 됐어요? 자, 다음을 구해 보겠습니다. 2의 7의 x제곱과 28의 y제곱이 몇으로 똑같다? 14로 똑같다. 그리고 나는요.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값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됐죠? 자,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느낄 거라고. 이거 앞에서 푼 적 있는데? 맞지? 언제 풀었었어? 네. 언제 풀었었어 이거? 지수에서 한번 풀어봤지, 확장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야 7에다가 몇 제곱하면 14 나오는데? 몰라. 28에다 몇 제곱하면 14가 나와? 몰라. 맞아? 그럼 x 누군지 모르고 y도 누군지 몰라. 어떡하지? x 누군지 y 누군지 몰라. 어떡하지? x분의 1 보이게 만들자. y분의 1 보이게 만들자. 만든 다음 뭐해? 둘이 더한 거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해보자. 맞아? 그 얘기였단 말이야. 그럼 뭐 해줘?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접근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해서 앞에서 배웠던 지수처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지수 파트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7의 x제곱이 14래. 28의 y제곱도 14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7이 누구냐? 14의 x분의 1제곱. 28은 14의 y분의 1제곱이야.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 있는 x분의 1하고 이 y분의 1을 서로 뭐 한 값? 더한 값이 필요하거든. 지수끼리 더한 값 필요하니까 우리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그래서 곱한 걸 써야 돼. 14의 x분의 1제곱이랑 14의 y분의 1제곱을 곱하면 14의 x분의 1제곱과 y분의 1제곱 더한 값 이렇게 보일 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지수 자리에 보일 거야. 근데 얘가 누구였냐면 7이었고요. 얘가 누구였냐면 28이었습니다. 그럼 7하고 28을 곱한 값이죠. 자, 참고로 숫자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8 보면서 이 생각하셔야 돼요. 7 곱하기 4죠. 다시요. 7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7제곱 곱하기 2제곱이죠. 얘는요. 14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 14 똑같네? 지수에 누가 온 거야? 2가 온 거야. 그래서 답은 몇이었다? 2였다. 됐음? 이게 지수 때 풀었던 방법이에요. 맞아요.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엔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자, x가 필요한데 x 누구야? 7을 밑이 7인 수를 x만큼 거듭 제곱해서 14가 만들어졌대. 그럼 요 x가 누군지 말할 수 있죠? 누군데요? 로그 7의 14요. y도 말할 수 있죠? 로그 28의 14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그를 배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던 이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x가 누구다? 로그 7의 14고요. y는 누구다? 로그 28의 14가 됩니다. 됐죠? 근데 나한테는 xy보다 x분의 1, y분의 1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 x가 누군지 아니까 x분의 1을 말해야지 뭐 하면 된다? 역수 보면 된다. 맞나요? 역수 보면 된다. 맞습니까? 그럼 역수 볼 겁니다. 로그 7의 14 분의 1이겠죠? 맞나요? 자, 로그 7의 14 분의 1이겠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할 수 있죠. 밑진수 바꾸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그럼 x분의 1은 누구랑 같은 거야? 로그 14의 7이랑 같은 거야. 마찬가지 y분의 1은 누구랑 같은 거예요? 로그 14의 28이랑 같은 거죠. 그럼 다시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더한 값 말해주세요. 로그 14의 7하고요.
로그 14에 28을 곱해주세요. 28을 더해주세요. 라는 표현이네. 다시요. 얘는 로그 14에 14제곱이었죠. 몇입니까? 2네요. 같은 값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로그로 바꿔서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어. 딱 하나 차이예요. x를 표현할 수 있니? 없니의 차이. 그 나머지는요. 모두 세팅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면 정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문제야. 안 보이면 못 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있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지수 때 풀었던 문제 동일해요. 지수로 풀 수도 있고요. 이제 새로운 수를 알았으니까 로그로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대표 문제를 같이 봤습니다. 아이고, 이걸 못 풀었다니. 이걸 못 풀었다니 어떡하냐. 어이씨, 뭐야. 이거 못 풀면 어떡해 임마. 다시요. 자, 고개 좀 드세요. 나란히 고개 좀 들어요. 지호 고개 들어요. 지호야 자면 안 돼요. 자면 또 똑같아요. 그 점수 또 나옵니다. 안 돼요. 자, 보시면서 다시 이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밑이 3인 거 다 똑같은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 앞에 실수배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 일단 뭐부터? 실수배부터 진수에는 거듭제곱으로 올립니다. 실수배부터 올립니다. 실수배부터 올립니다. 다시 쓸게요. 로그 3에 6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빼기 로그 3에 2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더하기 로그 3에 27입니다. 3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까지. 됐죠? 3의 세제곱이니까 거기에 2분의 1제곱 곱한 거잖아. 받아들여요? 일단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지수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지수 프린트 드린 거야. 연습하시라고. 연습 제대로 했으면 바로바로 보여. 그리고 나서 다시 갑니다. 밑이 3인데 더하고 빼고 있네요. 그럼 뭐 해줘? 진수끼리 나누고 곱하면 되죠. 로그 3에 6의 3분의 2제곱을 빼기니까 분모로 내려오죠. 2의 3분의 2제곱 나눠주고, 그 다음 더하네요. 3의 2분의 3제곱을 곱해주고. 자, 이때 여러분들 봐야죠. 로그 3에 2의 3분의 2제곱 분의, 자, 6입니다.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죠. 그거 3의 2분의 3제곱이네. 그럼 약분되잖아,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에, 자, 밑이 3입니다.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6분의 몇입니까? 4하고 9네요. 13이죠. 그럼 몇입니까? 6분의 13이요. 답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네가 아는 그거 계속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돼. 됐습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로 봅니다. 유제 3번 들 보겠습니다. 지훈이 괜찮니? 너무 빨리 넘어가요? 괜찮아요? 네. 차분하게 보시고 따라오세요. 자, 유제 3번입니다. 가만히 있어. 너 펴지지 마. 가만히 있어. 자, 유제 3번입니다. 쓱 보시면서 일단 여러분들 이거부터 보겠죠. 어머, 분모를 봤더니 밑이 3으로 똑같네. 자, 이게 스캔을 뜬 거라 약간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됐죠? 밑이 3으로 똑같네. 근데 더하고 있네. 그럼 진수끼리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네. 그럼 분모부터 정리해야지. 분모는 로그 3의 10이야. 자, 분자를 봤습니다. 곱하기죠? 곱하기죠? 로그끼리 곱하기로 써져 있죠? 계산 바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밑 변환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밑을 누구로 변환할래요? 라고 하면 여기 어차피 분모에 밑이 3인 로그 있잖아. 그럼 분자도 뭐? 밑이 3인 로그로 바꾸자고. 앞에 거부터 갑니다. 로그 2의 5부터 가요.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5 곱하기, 얘는 밑이 그냥 3이네? 쓰면 되겠죠? 곱하기 로그 3의 5분의 로그 3의 10. 됐죠? 자, 약분합시다. 로그 3의 5, 로그 3의 5 약분되죠? 곱하기니까.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로그 3의 8이 보이네요. 얘는요 3 로그
3의 2랑 같죠? 2의 세제곱 8이니까요. 맞나요? 그럼 여기 또 로그 3의 2가 약분되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로그 3의 10과 로그 3의 10도 약분되죠. 그럼 누구만 남음? 답입니다. 3. 끝. 맞은 사람? 네. 됐어요? 아, 됐잖아. 성질에맞게 정리했잖아. 이렇게 간다니까. 이거 연습해야 돼. 속고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맞았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어디, 네, 어디가 틀렸어요? 예? 모르겠어요? 자, 눈 뜨고 봐요. 자, 다시 봅니다. 2번입니다. 자, 로그 3의 2하고 로그 9의 8을 더하고 있습니다. 밑이 어때요? 다르죠? 근데 여기 있는 9를 보세요. 9는요. 3의 제곱이죠. 맞아? 그럼 2가 앞으로 뿅 분모로 날라올 수 있죠. 8은요. 2의 세제곱. 그럼 3이 앞으로 뿅 날아갈 수 있죠. 맞나요? 보겠습니다. 그럼 로그 3의 2 더하기 2분의 3 로그 3의 2네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로그 3의 2, 로그 3의 2 똑같은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3인 거지. 그럼 더하면 몇이야? 2분의 5인 거죠. 됐습니까? 왜 이런 거잖아. x 더하기 2분의 3x 이런 상황이잖아. 2분의 5x 맞아요? 돼요? 쟤 안 됐어 지금. 저 안 됐어. 저 눈이 안 됐어. 지금 갈 곳 잃었어. 됐어요? 봤어? 봤어? 오, 보현님 웬일이야. 일어나 있네요. 봤어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바로 볼게요. 4는요. 2의 제곱. 2 앞으로 날아가겠죠. 분모로요. 9는요. 3의 제곱. 또 2 앞으로 날아가겠죠. 분자로요. 어차피 약분되겠지. 그럼 결론. 얘는 로그 2의 27에서 로그 2의 3을 뺀값이겠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되죠. 그럼 27에서 3 나누면 몇입니까? 9네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2 로그 2의 3 되겠죠. 둘이 뭐 하는 거야? 곱하는 상황인 거야. 맞습니까? 내가 아는 유일한 로그끼리의 곱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로그끼리 곱할 때 한 로그의 진수가 다른 로그의 밑과 같아. 그럼 이 로그끼리 계산할 수 있지. 맞니?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렇게 약분하듯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건 뭐야? 로그 3에 3만 남죠? 나머지 숫자들 다 곱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결론은 5만 남겠습니다. 끝. 납득이 돼요? 돼요? 납득에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2분의 5x랑 곱하는 거야. x분의 2랑. 됐어? 그럼 뭐야? 얘네들이 계산해서 정리하고 정리하면 오, 끝 답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상한 짓 하지 마. 괜찮아? 별거 없어요. 괜찮아? 집중해서 봐. 왜? 말해봐 뭐. 괜찮아?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옆에다가 좀 띄워놓고 다시 해볼게요. 자, 3번입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자, 지수 자리에 지금 로그로 막 써 있습니다. 밑이 3분의 1 루트 3이죠. 천천히 정리할게요. 일단 지수에 있는 값부터 로그 3의 2제곱 올라왔어요. 더하기, 자,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10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1제곱에 5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다시요. 밑에 있는 이 거듭제곱수는 앞으로 갑니다. 분모로 가죠. 그럼 다시 쓸게요. 로그 3의 2제곱 빼기 로그 3의 10 더하기, 자, 얘 분모로 갑니다. 2분의 1이요. 그럼 뭐로 바뀌어요? 2가 되는 거죠. 로그 3의 5. 괜찮나요? 됐습니까?
하나 더, 여기는 2는요, 다시 뿅!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지수로 올립니다. 여기는 2는 지수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밑이 전부 다 3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그 3의 2제곱에서 10 나눠주니까 빼는 거고요. 됐죠? 빼니까 나눠주고요. 거기에 5제곱을 곱해냅니다. 됐을까요? 자, 10은요. 5, 2, 10이죠? 2 하나 약분하고 5 하나 약분하면 없어지죠? 결론 로그 3의 10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만 계산했어요. 그럼 다시 쓸게요. 문제에서 준식 9의 몇 제곱? 로그 3의 10제곱인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밑과 진수 위치 바꿔도 같은 값. 다시 씁니다. 10의 몇 제곱? 로그 3의 9. 됐나요? 참고로 로그 3의 9는 몇입니까? 2네요. 됐습니까? 10의 제곱수 몇입니까? 100이네요. 답입니다. 따라와요. 자,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은 딱히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야. 됐음? 별거 아닌 연산인데 네가 계속 저는 이유는 어색해서 그럴 거야. 로그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방금 나와드린 프린트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유제 6번이에요. 유제 6번의 1번입니다. 자, 로그 2의 3이 A고요. 로그 5의 2가 B입니다. 그리고 로그 24의 30을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 거야. 다시 봐봐. 지금 A, B를 줬는데 A는 밑이 2인 로그로 B는 밑이 5인 로그로 표현된 값이죠. 맞나요? 자, 밑이 다릅니다. 앞에 위에 있던 그 문제는 밑이 3으로 똑같았는데 얘는 밑이 달라요. 그러면 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풀 수 있게 줬어요. 자, 로그 2의 3 밑이 2였습니다. 로그 5의 밑이 5였습니다. 이 둘을 보면서 밑이 서로 달라. 밑이 서로 달라.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팅된 문제거든. 진수 몇이에요? 2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로그 5의 2를 보면서 얘는요, 밑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밑변환 공식이죠. 맞나요? 얘가 몇이다? B랑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B가 누구냐면 로그 2의 5 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 역수 취할게. B분의 1은 몇이에요? 로그 2의 5입니다. 됐나요? 다시 밑진수 바꾸면 역수 B분의 1과 같은 겁니다. 받아들여. 밑변환에서 나온 표현이야. 이렇게 바꾸면 밑이 2인 로그 값들을 두 개 알고 있는 거야. 진수가 5일 때와 진수가 3일 때. 됐음? 분명히 세팅이 됐습니다. 공통점 찾으셔야 돼요. 네가 알고 있는 성질들 이용해서. 자, 그러면 로그 24의 30입니다.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24분의 로그 2의 30이고요. 24입니다. 몇이니 이거? 83? 됐죠? 그럼 얘는요. 3 플러스 로그 2의 3. 됐죠? 30입니다. 30. 6, 5, 30. 2 곱하기 3 곱하기 5네요. 그럼 얘는요. 1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 됐죠? 왜 갑자기 1이야? 로그 2의 2는 1이니까. 2, 3, 5 곱하면 30 맞잖아. 맞아요? 선생님 여기 왜 3이에요? 로그 2의 8. 맞아? 8, 3, 24. 로그 2의 8. 3이잖아. 됐어? 성질 계속 보는 거야. 그걸로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이제 넣어주면 되죠. 씁니다. 3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1인 거죠. 편의상 분모 분자의 B를 다 곱합니다. AB 플러스 3B분의 B를 다 곱합니다.
AB 플러스 B 플러스 1. 답이네요. 끝. 됐나요? 여기도 B 다 곱하고 여기도 B 다 곱한 거와 분모 분자에 똑같이요. 그러면 정리 이쁘게 했네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상용 로그를 알려드립니다. 상용입니다. 로그인데 어떤 로그냐면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언제 들어봤어요? 뉴스 기사에서 본 적 있을 거야. 드디어 우리나라 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두둥탕. 맞아요? 상용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떤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라는 말은 이제 연구실에서만 쓰던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상용화라는 표현이야. 별거 없습니다. 그럼 상용 로그가 뭐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로그. 걔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함. 뭐가 상용 로그인데? 네. 밑이 10인 로그. 걔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밑이 10인 로그를? 맞아.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하나 더. 로그 10의 3. 밑이 몇이에요? 10이죠? 이런 애들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근데 밑이 10인 로그를 왜 상용 로그라고 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좀 어려운 내용으로 연결이 되거든. 일단 다시 어려운 일단 좀 이따 할게. 다시 밑이 3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이 나 3이라고 했지 방금. 네. 다시요.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우리는 이 밑 10을 생략하고 쓸 거야. 뿅. 됐죠? 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로그가 밑이 10인 상용 로그거든. 그래서 밑 10을 생략할 겁니다. 많이 쓰니까요. 받아들일까? 그래서 로그를 봤는데 밑이 안 써 있어? 얘는 밑이 몇인 로그다? 10인 로그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한다. 라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상용 로그의 가장 쉬운 버전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그럼 두 번째. 좀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상용 로그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밑이 10인 로그 맞아. 그럼 우리가 얘를 왜 상용 로그라고 부르냐면 로그가 처음 나왔을 때로 다시 시간을 되돌립니다. 먼 옛날, 사실 멀지까지는 않아요. 어쨌든 과거에 로그라는 게 필요한 순간이 생겼음. 이게 언제냐면 언제로 가냐면 이때로 가야 돼. 여러분들 중세시대 쪽으로 가야 돼. 이때 뭐가 있으면 영주가 있었어요. 영주. 그 영주가 누구냐면 우리 반에 영주 있는데 하지 마시고 영주가 누구냐면 왜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있어서 성이 이렇게 하나 딱 있어서 이 성이 요만큼 성벽을 딱 세놓고서 이 동네를 뭐 했냐면 통치했단 말이야. 그때 이 동네 안에서 막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막 이러면서 막 땅을 막 세 개로 막 해갖고 막 올해는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는 쉬게 하고 올해는 여기 심고 여기 쉬게 하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막 농사도 짓고 막 이랬습니다. 역사 공부하신 분들 대충 알죠? 언젠지. 이렇게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 내부에서 나오는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서 자급자족했단 말이야. 자급자족하셨다고. 그러다가 자급자족을 하시다가 힘들면 뭐 했어요? 옆에 있는 성 치러 간 거지 뭐. 그래서 전쟁하고 때려잡고 사람들 잡아다 뭐해? 노예로 쓰고 그 다음 이 동네 우리가 먹었음 해갖고 영토를 넓히고 옆에 있는 성을 또 먹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고. 됐음? 이렇게 하다 커지니까 이제 뭐가 돼? 이게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준아 네가 이 성 좀 통치해라. 대신에 하면서 나오는 거 쌀 얼마, 밀 얼마, 돼지고기 얼마, 닭고기 얼마씩 갖다 바쳐. 뭐 이런 거 한 거지 뭘.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커진 거잖아.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그맣게 그렸습니다만 자급자족할 정도니까 여기서 나오는 농사량이라든가 어떤 동식물의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걸 뭐 해야 되겠어?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지. 그럼 기록합니다. 올해 우리 고구마가 얼마 나왔냐면 87톤 나왔어. 됐죠? 그 다음 올해 우리 농사져서 쌀이 얼마큼 나왔냐면 203톤 나왔어.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 됐음? 받아들일까요? 옛날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거야. 야, 쌀이 203톤 나왔대. 됐음? 고구마가 87톤 나왔대요. 와, 졸라 많이 나왔네. 근데 문제는 봐봐. 87톤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87톤하고 딱 끝났을까?
거기에 한 300g 더 있는 거 아니야?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여? 이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냐면 유효 자리 숫자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이건희 씨. 이건희 씨래. 미안합니다. 이건희 씨는 아니죠. 돌아가셨잖아요. 네. 김건희 아니고요. 정치적 발언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재용 아저씨 계시죠? 이재용 아저씨가 돈 얼마나 있을까? 한 몇천억 있지 않을까요? 뭐 조 단위로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맞나요? 마찬가지. 고구마가 얼마였어요? 87톤 있습니다. 졸라 많네. 그럼 이게 정확하게 87로 딱 끝날까? 아니야. 여기에 87톤에 한 358kg 더 있을 거야. 맞아? 근데 87톤 정도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한 200~300kg는 없어도 딱히 상관없잖아. 맞아? 우리 예준이 용돈 얼마 받아요? 지난주 얼마 받았어요? 한 350만 원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엄마가 1,000원을 더 주니 덜 주니 이게 의미 있어? 아니 일주일에 350만 원 용돈 받는데 여기서 500원을 더 달라고 엄마한테 막 떼쓰고 막 엄마 500원이 덜 들어왔어요 막 이럴 거야? 아니라고. 근데 용돈이 만약에 2,000원이었으면 500원 생명 갖죠. 투쟁해서 싸워야지. 500원이 덜 들어왔다고? 2,000원 중에?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있는 이 자녀분들은 크게 이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재용 아저씨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 1,000원, 2,000원? 딱히 의미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왜? 돈이 워낙 많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영주들이 고구마를 얼마큼, 쌀을 얼만큼 봤을 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됐음? 그럼 이런 것들을 뭐해? 딱 유효한 숫자까지만 잘라서 정리할 거고 나머지는 정리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나오는 게 유효자리 숫자 표현이야. 유효자리 숫자 표현은 지금도 많이 씁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표현해요.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표현해. 이게 유효자리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럼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면 봐봐. 고구마가 87톤이야. 쌀은 203톤이래. 커요, 작아요? 커요. 됐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 큰 숫자들을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막 밀이 얼만큼인지, 쌀이 얼만큼인지, 돼지가 얼만큼인지, 소가 얼만큼인지, 양은 얼만큼인지, 이때 양털이 또 몇 킬로 나왔는지 이걸 다 봐야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보는 건 계속 숫자들만 보고 있는 거야. 그 숫자들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뭔가를 알아내기가 좀 힘들거든. 이런 큰 수들을 관찰할 때. 그래서 뭐 하냐? 로그를 씁니다. 밑이 10인 로그. 자,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로그 10에 1, 10, 100, 1000이 있습니다. 됐죠? 자, 밑이 몇이에요? 10인 로그입니다. 진수 자리에 1000을 썼어요. 그럼 이거 몇이니? 3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다시 로그 10에 1, 10, 100, 1000, 만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니? 4가 되는 거야. 그럼 로그 10에 1, 10, 100, 1000, 만, 10만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럼 봐봐. 밑이 10인 로그를 취했을 때 나오는 이 값들을 관찰하면 이런 만 같은 숫자는 4로 표현될 거고 10만 같은 숫자는 5로 표현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 로그 10에 어떤 수가 있는데 얘가 4.25라는 값으로 표현됐어. 됐음? 그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얘는 어떤 숫자일까? 만보다는 크고 10만보다는 작겠지. 맞아? 받아들임? 하나 더. 내가 밑이 10인 로그 이용해서 어떤 수를 표현했는데 얘가 4.75가 나왔어. 그럼 얘는 누굴까? 마찬가지. 만보다는 크고 10만보다는 작겠지. 맞아? 그럼 우리는 결론 뭐로 할 수 있다? 막 10만 몇, 만 몇, 막 3만 4천 얼마, 7만 4천 얼마 이런 숫자들을 그냥 4점 몇, 4점 몇으로 쓸 수 있다고. 됐음? 숫자를 뭐해? 되게 간소화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간소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내가 만이랑 천 정도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볼게.
87톤입니다. 1톤이 몇 킬로? 1000kg. 그럼 87톤 358kg이라고 하면 얘는 87,358kg인 거지. 맞아? 얘를 미치 10인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됐음? 됐어요? 그럼 얘는 몇 자리? 1, 10, 100, 1000, 만. 만자리. 받아들임? 그럼 만자리면은 1, 10, 100, 1000, 만자리. 1, 10, 100, 1000, 만, 10만자리. 어쨌든 8만이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미치 10인 로그에 넣으면 4점 얼마로 표현될 거라고. 됐음? 그럼 원래는 여러분들 뭐 했어야 돼? 서류를 쫙 펼쳐봤을 때 여기에 막 87,358kg, 12만 6천 몇 킬로 써있는 이런 큰 수들이 그냥 미치 10인 로그에 넣는 순간 3점 몇, 4점 몇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음? 그래서 그 큰 수들을 간소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으로 봤을 때 한눈에 잘 들어왔겠죠. 받아들임? 그래서 쓰기 시작했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로그가 처음 나온 배경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뭘 썼냐면 상용 로그라는 걸 썼어. 그럼 마찬가지. 상용 로그로 써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보면서 원래 어떤 숫자인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상용 로그 표를 만든. 로그가 처음 나오자마자 같이 나온 표현이야. 상용 로그 표. 그럼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맨 뒤로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교재 맨 뒤로 넘어가면 있어. 그래서 표에 어떻게 생겼냐면 1.00부터 9.99까지 한 자릿수들,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모든 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게. 맨 뒤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이런 거 있죠? 1.2.2 하고 뒤로 넘어가면 여기 9일 때 그때 숫자가 있을 거야. 0.3598 맞아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야. 로그 2.29 미안. 로그 2.29 얘는 누구와 같다? 0.3598이랑 같다. 됐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일까요? 다시 미치 10인 로그 진수 자리에 오는 한 자릿수를 우리가 표로 바꿔서 정리하면 계산할 수 있도록 나타낼 겁니다.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잘 봐. 로그 22.9가 있어. 그럼 얘 뭐 한 거니 여기다가? 10을 곱한 거지.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그럼 얘는요. 로그 2.29에다가 10을 곱한 거니까 로그 10을 더한 거야. 받아들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3598이라는 수가 되는 거야. 납득이 돼요? 1 플러스 얘 0.3598 받아들임? 하나 더 로그 229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 얘는 로그 2.29에서 로그 100을 곱한 거야. 맞아? 그럼 로그 100은 몇인데? 2잖아. 그럼 2 더하기 로그 2.29네. 0.3598 더하면 되네. 그럼 얘는 누구야? 2.3598이라는 숫자라고. 납득이 돼? 그럼 숫자를 좀 더 키웁니다. 로그 229000000 됐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2900만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인데요? 라고 하면 얘는 로그 2.29에다가 공을 몇 개 붙이면 되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붙이면 되죠? 받아들임? 받아들임? 그럼 얘는 뭐가 돼? 8.3598이 된다고. 받아들여? 그럼 결론 2억대의 숫자를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표현된 얘가 바로 뭐냐면 이거야. 유효자리 숫자 표현.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꼴. 이렇게 해서 로그로 딱 표현하면 우리 뭐라고 말하면 돼? 8점 몇이네요. 그럼 전에는 몇이었어?
2점 몇이었는데 8점 몇으로 바뀌었네요. 숫자의 등복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6 늘어난 거야. 맞아? 실제로는 6 늘어났지만 여러분들 나오는 값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 배가 됐다? 10의 6제곱배가. 10의 6제곱만큼 곱해졌다고.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수들을 정리할 때 얘를 작은 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로그입니다. 미치 10인 상용 로그 표현.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 담고 싶어서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교재에서 35페이지 첫 번째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해요. 근데 보통 밑 10을 생략할 겁니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림. 미치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야. 두 번째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표를 가지고서 로그 2.29 이거 누군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 계산해 놨어요. 그럼 계산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렇게 큰 숫자를 너가 미치 10인 다음 이렇게 큰 숫자로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얘를 가볍게 작은 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음? 끝!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보시면 저기로 가요. 안 가요. 여긴 없네요. 끝. 네, 미안합니다. 이걸로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볼 수 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시면 작은 수로 연산이 가능해.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로그가 나온 뒤로부터 천문학자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저렇게 큰 숫자들을 로그로 바꿔서 작은 수로 연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봤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에 있는 문제들 몇 개 좀 풀어보고요. 3개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재 36페이지입니다. 표는 딱히 볼 거 없고 또 뭐 개념 딱히 볼 게 없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봐봐. 로그 2.58이 0.4116입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표를 보면 나와요. 그럼 이랬을 때 로그 25.8이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자, 로그 25.8이죠? 2.58에다 뭐 하면 돼? 10을 곱하면 되는 값입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요. 로그 2.58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누굽니까? 1.4116이에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로그 2580입니다. 얘는요. 로그 2.58에다가 공을 몇 개? 3개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로그 2.58에다가 3을 더한 값이겠네요. 그럼 몇입니까? 3.4116입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마지막 갑니다. 로그 0.0258이죠. 얘는요. 로그 2.58에서 곱하면 됩니다. 몇을요? 100분의 1이죠. 맞나요?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10의 몇 제곱?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죠. 됐나요? 그럼 얘는요. 로그 2.58에서 2를 빼면 되는 값이네요. 그럼 다시 0.4116에서 2를 뺀 값입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0.4116입니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몇이죠? 마이너스 1.588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끝. 됐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치 10일 때 진수에 25.8이 왔음. 그때 나오는 로그값 계산할 수 있죠? 진수에 2580이 왔어. 이때 로그값 계산할 수 있죠? 0.0258 이때 로그값 계산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이 두 개 봅니다. 정수 부분 몇이죠? 1. 소수 부분은요? 0.4116 맞습니까? 다시 볼게요. 정수 부분 몇이죠? 3. 소수 부분은요? 0.4116 맞나요? 자, 봐봐. 이 둘의 차이점. 정수 부분 다르지? 근데 소수 부분은 똑같죠? 맞아요? 정수 부분이 왜 다를까? 25.8 몇 자릿수? 두 자릿수. 25.8이잖아. 맞아? 2580 몇 자릿수? 네 자릿수. 맞아? 자릿수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돼? 정수 부분이 다르게 나와.
왜요? 2580을 2.58에다가 1000을 곱했으니까 3을 더한 거거든. 맞아? 25.8은 2.58에다가 누구? 10을 곱한 값 1을 더한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상용 로그 값을 관찰했을 때 정수 부분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릿수구나. 받아들임? 정수는 뭐야? 자릿수구나. 자릿수에 영향을 주는구나. 두 번째, 소수 부분은 똑같았지. 맞니? 0.4116, 0.4116. 맞아요? 소수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건데? 수의 배열입니다. 258로 시작하는 숫자. 마찬가지 258로 시작하는 숫자. 그래서 상용 로그로 나온 값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정수 부분. 얘는 자릿수구나. 소수 부분. 얘는 수의 배열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고 숫자의 배열이 똑같습니다. 258로 시작하는 숫자예요. 그게 2.58인지 25.8인지 258인지 2580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 자릿수는 뭐로 판단돼? 정수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 좀 볼게요. 그럼 얘는 숫자 배열 258로 시작하고 됐죠? 숫자 배열 똑같은데 소수 부분 다르게 나왔잖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1.53의 정수 부분 몇이야? 1이야. 소수 부분 몇이에요? 0.53입니다. 됐죠? 이거 중3 때 했던 얘기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1.73이 있어요. 얘 정수 부분 몇이게?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은요? 0.27입니다. 됐죠? 왜? 우리가 정수를 말할 때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말해요. 근데 소수를 말할 때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만 말해. 음의 소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소수 부분 말할 때는 뭐 한다? 양수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직선을 그려볼게. 1.53은 1하고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1.53이었죠? 얘 정수는 뭐냐?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1이 정수 부분이야. 다시요. 마이너스 1.7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요 사이 어딘가에 마이너스 1.73 있겠죠? 마이너스 1.73의 정수 부분이 누구야?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누구?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때 나왔던 문제들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가우스 X. 맞아? 가우스 X는 누굽니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사실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였다?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1학년 때 가우스 X 나온 문제들은 풀지 마 라고 했을 거야. 왜? 정수 부분 표현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상용 로그에서는 정수 부분 표현을 정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3 때 이미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우스가 나온 것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36페이지에는 상용 로그 값은 안 풀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다음 수업 때 다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신 오늘 드린 프린트 꼭 푸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 연습을 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리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5번을 좀 볼 건데요. 자, 문제 5번 좀 보겠습니다. 32페이지죠.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크게 보세요. 밑이 몇입니까? 2, 2, 2, 2네요. 밑인 로그들을 지금 뭐하고 있다? 더하고 있는 상황이죠. 밑이 같습니다. 2로요. 다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그럼 첫 번째 있는 수 볼게요. 진수 여기 있죠. 두 번째 진수 여기 있죠. 세 번째 진수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수의 진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끼리 싹 곱한 값을 계산하면 되는 상황. 자, 씁니다. 로그 2에 곱합니다. 진수 자리에 로그 9에 10이 있고요. 곱하기 로그 10에 11이 있고요. 곱하기 로그 11에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로그 80에 81까지 곱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끝. 따라와요. 됐어요?
자, 문제가 바로 요거죠. 이 진수 자리에 지금 로그로 써져 있는 값들을 곱하고 있거든. 이거 몇인데? 곱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하시면 돼요. 못 곱해요. 곱하는 거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알려줬죠. 밑변환 공식.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언제 쓰니? 라고 하면 이때 씁니다. 첫 번째, 밑이 다른 로그끼리 연산할 때. 두 번째, 로그끼리 곱할 때. 끝. 자, 그러면 여기 로그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밑을 좀 변환해 보겠습니다. 밑 누구로 바꿀래요? 가위가위보 하세요.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보. 네. 3으로 바꾸겠습니다. 로그 3의 9분의 로그 3의 10 곱하기 로그 3의 10분의 로그 3의 11 곱하기 로그 3의 11분의 로그 3의 12 곱하기 로그 3의 80분의 로그 3의 81까지요. 됐죠? 그럼 바꾸고 나면 로그 3의 10, 로그 3의 10 같은 거 약분. 여기도 약분. 여기도 약분. 그럼 여기도 약분 되겠네. 그럼 남은 건 누구? 로그 3의 9분의 로그 3의 81만 남을 겁니다. 됐죠? 보시면서 연습한 친구들은 바로 얘기할 거예요. 그쵸, 시은아?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니? 분모 몇이에요? 분모 몇이에요? 2. 분자 몇이에요? 분자 몇이에요? 4. 끝입니다. 2분의 4. 답은 2네요. 끝.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얘는 로그 9의 81이랑 같은 수. 됐나요? 밑변환 공식 쓰면은 밑 3으로 바꾸면 왼쪽으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럼 얘는요. 로그 9의 81, 9의 제곱이죠. 앞으로 날라와서 몇이 된다? 2가 됩니다. 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본 것도 있죠. 로그 3의 9, 9는요. 3의 제곱이네요. 3의 제곱이네요. 앞으로 날아갑니다. 2. 로그 3의 81, 81은요. 3의 4제곱이네요. 앞으로 가서 4가 되죠. 2분의 4, 2.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결과 나오니까요. 그럼 결론은 2였습니다. 문제 다시 쓸게요. 로그 2의 2구나. 몇입니까? 1. 답이네요. 괜찮아요?